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 수고해 주실 분은 삼양 데이터 시스템 조성민 팀장님이십니다. 간단히 양력 소개해 드리면요. 조성민 팀장님의 이제 전문 분야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현재는 삼양 데이터 시스템 SM 사업 2팀의 팀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조성민 팀장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발표 시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도 이렇게 공유해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양 데이터 시스템에서 SM 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을 이렇게 할애받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삼양 그룹에서 DT를 진행하고 있는 그 사례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삼양 그룹은 좀 21년도부터 DT 마스터 플랜이 출입이 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 당시 시점부터 현재 이제 저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의 슬로그를 삼고요. 이제 글로벌 최적화, 생산성 극대화, 사업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DT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고 그 과제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작년 생성 AI 세미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희가 세미나 많이 다뤄봤는데 여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아직은 별로 그 골에 도달한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마일스톤을 만들어 가면서 조금씩 그 여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성향그룹의 내용도 한번 공유드릴 예정이오니 그냥 한번 잘 들어보시고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향그룹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더스트리는 식품, 화학, 바이오, 피트닝 산업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커머스, 공장 플랜트, 오퍼레이션, 파운데이션 영역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상향그룹은 2021년부터 마스터 플랜이 수립돼가지고 5개 분야, 커머스, 플랜트, 오퍼레이션, 컬처, 파운데이션 영역에서 다양한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23년도에 도달해서 현재 지금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에 있는 부분들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 부분이랑 디지털 교육 부분, 그리고 생산의 AI를 만든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면서 발생했던 페인포인트라든지 허들에 대한 연구 공유드릴 거니 들어보시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공유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사례부터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양그룹은 이제 인더스트리가 식품, 화학, 바이오, 패킹 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식품 쪽에서 저희가 이제 하는 내용들 한번 공유드리겠습니다. 결정화 공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설탕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원료의 품질 그리고 이제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의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결정 품질 결국 설탕에 대한 품질 결정 짓는 건 설탕에 대한 결정에 대한 입도의 평균 편차에 대해서 그 수치가 일정에 나왔을 때 어, 최적의 코스트로 좋은 생산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입도 품질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퀘스천을 받기 시작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이 과제가 발의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결정과 공정에 있어서 영향을 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요소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입도 편과 입도 편차를 좋은 결과를 내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모델링을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 운전에 대한 표준화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코스트에 대한 절감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품질 대응이 항상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공장에 MES가 있고요. 현재 그 공장에서 저희가 원본료가 입고되는 시점에 그 원본료에 대한 품질 정보를 시스템에 쌓아놓고 이거에 대한 원당 유형을 그 설탕을 만들기 위해 재료가 되는 원당에 대한 유형을 정리해놓고 그 유형별로 생산을 할 때 들어가는 이제 결정되는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그 레시피들에 대해서 각 원당 유형 대비 레시피별로
MA 값에 대해서 사전 예측, 원당에 대한 품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을 하고 그 레시피를 선택해서 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천값을 제공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은 앞에서 선택된 값을 따라와서 저희가 이 생산을 설계할 때 문제가 들어가는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한 변수의 상한을 정리하고 타겟팅 값을 준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생산했을 때 MA 값을 조절할 수, 높은 좋은 MA 값을 조절할 수 있도록 운전의 변수들을 현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가지고 운전을 100% 하는 건 아니지만 추천값에 따라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 최소화시키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 제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설탕에 대한 품질 개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첫 번째 사례고, 다음은 저희가 약간 바이오 부분에 있다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부분은 저희가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라고 해서 수처 생산 공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공업사라고 해서 살 때 사용되는 실이 있습니다. 이 실을 생산할 때 사용되는 공정 중에 저희가 이제 블레이딩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실이 방사가 되고 그거를 굴곡을 주고 다시 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꼬는 과정에 들어가는 공정들이 있는데 공정에 이제 들어가는 설비가 굉장히 많고요. 그 때에 따라서 이 공정들이 서로 리드 타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또 설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번복 상승이 발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생산 캐파를 최대한 높여서 얼마만큼 생산을 잘할 수 있을까, 빨리 할 수 있을까, 높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모니터를 받게 됐고, 이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효과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당연히 이제 제가 캐파를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브레이딩 설비에 대해서 클리닝하는 기술이 이제 최적화됐고요. 전반적으로 가동률도 5% 이상, 또 가동이 높아지다 보니 전반적으로 캐파 높이기 위해서 설비에 투자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결과적으로 그 위치, 그 설비마다, 운전하는 설비마다 그 위치마다 사람이 작업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 업무량 레벨링이 있고 전반적으로 마지막까지는 이제 결과적으로 생산 리드 타임 센터가 축소됐고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서 효율성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MS에서 저희가 이제 각 설비마다 운전하는 각 후기별로 운전하는 시간, 제가 언제 종료가 될 것이고 그 종료되는 시점에 어느 작업자가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스케줄링하고 예측해서 작업자들의 동선을 배부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생산 캐파를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접한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화학사업부에서 BPA 생산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생산하는 시점에 저희가 이제 온도에 대해서 컨팅. 결과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지정해놓은 온도에 맞춰서 설비를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헌팅 해놓은 것들을 벗어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적정하게 헌팅하는 그 조절하는 횟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또 온도 변화를 사전에 예측해서 그걸 맞출 수 있는가, 또 저희가 들어간 원료에 대해서 부산물에서 회수되는 원료 회수율을 높이고 부산물의 효율을 부산물의 수준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스팀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공정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얻고 싶었던 거는 결과적으로 기존 작업대 노하우 기반이 아니고 저희가 표준화된 운영 조건을 가지고 설비에 운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또 트러블 슈팅 예측을 미리 사전에 해서 유틸리티에 대한 사용 비용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EP라고 해서 일렉트로닉 플라스틱 생산 공정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 생산을 하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냉동비가 계절별로, 온도에 맞게, 그 계절별로 맞게 온도가 적정적으로 냉동비가 동작할 수 있도록 이제 컨트롤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오프하는 시점, 필요 없는 시점에 오프를 시켜서 결과 전력비를 절감하는 그런 걸 목표를 가지고
시작이 됐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운전을 했을 때 최적화된 운전 조건을 가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가이드를 하기 위한 운전에 대한 가이드 수립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품부동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정량이 되는 포장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정량이 되는 포장도 중에 항상 조금씩은 조금 초과해서 포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초과되는 편차가 이제 좀 적정적 편차로 포장할 수 있다면 이제 손실량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니즈를 가지고 이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이 과제가 도출됐고요.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설정 포장을 할 때 실제로 이제 활용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포장에 대한 중요한 체크 데이터 플러스 그 포장실에 대한 온습도, 설탕의 품질 데이터를 들고 와서 제가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걸 가지고 대시화면에 이제 제가 현재 시점의 적정량으로 포장이 되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적정 포장량, 그리고 센터 라인을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높게 저희가 설정을 하는데 그 설정되는 양을 기존보다는 좀 낮게 설정해서 손실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가 손실량 감소에 따른 어, 비용에 대한 원가 비용에 대한 절감이 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인 한 군데 구축을 해서 전체 라인에다가 배포를 하는 과정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정부 지원 사업 통해서 신할 수 있는 정보도 추가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과제 마지막 내용인데 이제 그 식품 사업 때 저희가 이제 웹 밀링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수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과제고요. 현재 최근에 진행했던 과제고 이 부분은 이제 원부 원료에 있는 산지 데이터랑 실제로 설비를 운전한 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침지 수공 운전에 대한 수율 향상에 대한 운전 조건을, 표준의 추천 운전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이고요. 이 웹밀링 공정 개선 목표는 기본적으로 제가 침지 과정과 후공정 과정에서 최적의 운전 조건과 표준 운전 조건을 제시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중분 수율을 0.2% 정도 상승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했고요. 이에 따른 효과는 이제 약한 어느 정도 결과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사기 투자를 한다 했을 때 어, 기초자료 쓸 수 있도록 자료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런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제가 이제 전분수 향상을 위해서 이제 모델을 두 가지를 만들었고요. 침지 공정에 대한 조건을 정의하는 모델, 파세나 전분 경제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 운전 조건을 개선하는 추천의 모델, 두 가지 모델을 만들었고, 이것도 실시간으로 AI랑 모델 ML, 머신러닝을 통해서 유효성을 체크하고, 운전자에게 추천하는 그 추천값들을 제출할 수, 보여줄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구현했습니다. 이 뒤에 내용을 좀 보시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침지 공정에 있는 구분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침진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시점, 파쇄가 시작되고 종료되는 시점의 데이터들을 끌고 와서 추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운전자에게 결과적으로 추천값을 운전 조건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후공정 부분은 이 부분은 이제 저거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앞에서 발생한 데이터랑 또 추가적으로 앞에서 모델링의 밀도 모델링을 통해서 후공정 추천 기반에 대한 운전 기반값을 그 조건값을 제시해서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정보는 수율 향상할 수 있도록 진행한 부분입니다.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앞에 있는 과정들은 제가 좀 단발성 과제를 진행했던 거고, 이 뒤에 있는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데이터 분석 과제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업체랑도 협업을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 그리고 이제 RTD,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랑 현재 쓰기로 기록되고 있는 이제 현지 정보 데이터를 끌고 와서 그 부분들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찰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모델링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계속 변동이 되고 현재 운전 조건에 맞춰서 최저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계속 모델 업데이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속 순간적으로 모델링을 학습하고 인퍼런스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키텍처를 잡았고 그 부분들을 틀을 잡아서 현재적으로 엔드 유저에게 그 데이터 값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저희가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현재 이거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 이후에는 이 정도 아키텍처를 완성해서 그래서 표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내용이고요. 네, 저희가 형상 AI 얘기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년 이제 2023년도 결국 2022년 11월부터 시작됐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늦었지만 작년 한 7월부터 AI 과제를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자체적으로 한번 진행해보자 시작이 돼서 AI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지금 내용은 다루 작성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AI의 베이스 모델, 그러니까 챗GPT의 베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파인튜닝을 진행해가지고 저희 자사를 위한, 판단 그룹을 위한 플랫폼 모델을 만들려고 진행했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 너무 심하고 어, 저희가 그룹 내에서 사용한 그 일반 단어지만 그룹 내에서 사용할 때는 그 자체가 어, 고정값이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희 같은 아까 식품사업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어떨 때는 고정값이 되는데 이게 변동되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명사 대명사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고유 명사여야 되는데 그 처리가 안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존에 이미 GPT가 학습하고 있는 내용들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믹스가 돼가지고 다른 데이터가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2, 3개월 정도 저희 파인딩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이 방식으로 좀 한계가 있겠다고 판단했고 그 시점에 이제 시장을 다시 탐색을 해보는 결과적으로 이제 라그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라그라는 방식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최대한 제어를 하고 AI를 그 챗GPT 그 LLM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생성 AI를 할 수 있도록 AI를 구성할 수 있도록 테스트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뭐 저희도 이제 POC나 파일럿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파일럿 단계에 있는 프로그램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내 규정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테스트 진행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내 규정 문서들을 저희가 이제 데이터 딥에 담아서 그 DB를 탐색해서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챗 GPT를 그 LLM을 활용해가지고 답변을 줄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참조 페이지 첨부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수출할 때 활용되었던 그리고 탱커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그 실제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를 활용했고 이렇게 해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 개발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를 개발하면서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프레임워크 정리를 해가지고 개발했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이게 좀 기존 버전이어서 좀 정리 안 된 내용도 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 데이터를 끌고 와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믹스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GPT나 뭐 클라드, 제미니 같은 LLM을 활용해가지고 엔드 유저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케이스를 하나 진행하고요. 또 여기에 지금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제 리액트라는 개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에 진행할 때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고 질문의 의도에 맞는 답을 찾기 위한 어떤 그 처리하는 방식이죠. 요거는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과 판단, 진행 방식을 저희가 로직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LLM이 스스로 판단해서 저희 쪽에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끌고 가서 모아가지고 답변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어느 정도 진행했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데이터라든지 답변을 주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과정, 또 저희 그룹 레벨에 맞춰서 답변하게 만드는 것들이 좀 쉽진 않아서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진행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탐색하고 그것들을 가공하고 잘 답변한 케이스인데 이 같은 경우는 저희 이미 기관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답변할 수 있는 케이스, 자연어를 질의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 회사들 이총 경로별 판매 일정 정리해서 보여줘라고 질문을 던졌고 이걸 가지고 제 BI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화면에 도출을 한 겁니다. 뭐 화면에 보시면 내용이 되게 간단히 보이시는데요. 이거에 대한 과정 프로세스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자연어를 파싱을 하게 되고 여기에 맞는
쿼리를 저희가 생성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 구조를 저희가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 데이터의 구조를 LLM에 알려주고 이 LLM을 활용해서 이 자연어에 맞는 쿼리가 무엇이냐라고 생성을 요청하고요. 그 자연어에 대한 생성을 받아서 챗GPT가 생성해준 쿼리를 가지고 저희 시스템에다가 쿼리를 던져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엔드유저한테 가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를 테스트하게 된 케이스는 저희가 지금 기관계 시스템에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모여 있고요. 자체를 운영하는 시스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자연어를 지리해서 답변해 주는 케이스들을 뭐 만들어 보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보기 케이스고요. 이 부분은 BI 데이터로도 하고 있지만은 MES 같은 다른 데이터 분야까지 좀 테스트 해보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있는 케이스보다 후자 있는 케이스 같은 내용들은 난이도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좀 쉽지 않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저희 판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자연어와 실제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을 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뭐 하면서 계속 미션을 클리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앞에서 뭐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머신러닝이랑 AI, 생성 AI 도 설명드렸는데 이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만 잘 만든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내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 아까 전에 앞에서 이제 교수님 설명하셨지만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생성 AI에 대해서 인지원 교육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뭐 생성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챗 GPT라든지 뭐 제미니라든지 이런 이미 나와 있는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무적으로 업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런 교육들을 진행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인직원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1차 한 번 진행을 했었고, 피드백을 좀 받아서 지속으로 올해 내에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했을 때 효과적일지 저희들이 한번 진행해보고 나서 아마도 계속 연간 계획으로 수립돼가지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사장 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례 설명드렸습니다. 네, 발표 수고해 주신 조성민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발표하시는 동안 그 질문 있었던 질문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조성민 팀장님 좀 답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코 ENC 그 장영수 과장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제 발표 내용 중에서 그 비즈 퀘스천을 발굴하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비즈 퀘스천 발굴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내용을 좀 소개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그 답변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이제 삼양 그룹 같은 경우 삼양 홀딩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각 업무를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삼양사 등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삼양홀딩스의 DI팀과 삼양 데이터 시스템에서 같이 그 각 사업부별로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교육을 진행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에 대한 그 지식이 생기고 나고 나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도출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아까 전에 노하우 말씀하셨는데 노하우라기보다는 저희도 이 과정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각 사업부별로 저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자 엔지니어가 아니고 그 실제 현업들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이해가 갖춰졌을 때 이 데이터의 그 문제들을 도출하고 그 과정이 진행된 걸로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질문이 좀 올라와서 팀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LG화학 그 정주형 팀장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뭐 삼양 그룹 내에서 생성형 AI 활용 지금 하고 계시다, 교육하고 계시다 말씀 주셨는데, 사내에서 이제 생성형 AI를 사용을 할 때, 사내 문서가 학습에 활용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생성형 AI 사용 자체를 막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삼양사의 경우에는,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보안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지에 대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여기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현재 지금 파일럿 단계이고,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어, 아까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타임팅을 한 건 아니고요. 라그 모델로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데이터를 GPT에다 순간적으로 제공했다가, 결과적으로 그 답변을 얻고 나면은, 그거는 휘발성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까지는 그것까지는 진행되어 있지 않고, 제가 이번에 지금 뭐 여기서 계속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그 앞에 장표에 보시면은 요거에 대한 거버넌스 같은 것들을 수립할 예정이거든요. 거기 저희도 거기까지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좀 질문이 없으시면 두 번째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수고해주신 조성민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